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K-팝 산업을 모방하고 따라왔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아이돌 그룹으로 세계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 그룹이 거의 다 한국 그룹인 걸로 봐서는 그 수준차가 여전히 있기는 한 거죠. 문화라는 거는 기술은 빨리 따라잡을 수 있지만 문화는 그렇게까지는 빨리 못 따라잡아요. 왜냐면 와. 신뢰가 있고 트렌드가 있고 시대 정신이 있거든요. 중국이 그런 사업에 관한 뭐 인력들이나 이런 걸 스카우트 해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걸 또 배워가고 한 세월이 지금 15년,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실은 그래서 주목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인계점까지 오는 데는 우리가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빵 그럴 수 터지잖아요. 있네요. 지금 빵이 언제 터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중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많이 쫓아오고 있고, 그럼 중국만 쫓아오고 있느냐? 지금 일본이 요즘 폼이 엄청 좋아요. 그래요? 다시 일본 문화 붐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뒤늦게 다시 또 한국을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상호 간의 연구가 돼 있는 거죠.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김영대 음악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풀릴 듯 말 듯 안 풀어주는 중국의 한한령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K 콘텐츠 열풍을 좀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또 국내 팝 시장에 투자도 하던데 이건 무슨 상황인지 중국의 스탠스가 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평론가님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그리고 현지화라는 것의 의미도 달라지고 우리가 K대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우리가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네. 중국만큼은 예외다. 중국은 한한령이 아직 안 풀린 셈이에요. 그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의 스탠스를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진핑만 알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음. 어떤 문화적인 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갈등에서 촉발된 사드 배치 때문에 한한령이 맨 처음에 당연하죠. 내려졌는데. 네, 당연하죠. 2016년 이후로 이제 공연을 못 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이중적인가? 사실은 이중적이지 않고 한국과 여러 가지로 같이 작업을 하고 싶어하고 K-팝 가수들을 유치하고 싶어하고 K-팝 산업에 중국 사람들을 지금도 진출하고 있지만 계속 진출하고 싶어하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들도 파이를 키우고 싶어하고 이 흐름에 올라타고 싶죠.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다만 정치적인 명분이 없기 때문에 한한령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국은 공식적으로 그런 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한한령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만 한국 거를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뭐 이런 규제로 저런 규제로 해서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막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무슨 보면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노래 못하게 하고 공연장 빌릴 때는 또 허가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쳐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 부탁 안 들어줄 때 뭐 이상한 규칙을 자꾸 만들잖아요. 뭐는 안 돼. 9시가 넘었어. 뭐 해서 안 되고 말을 하면 안 되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서 아무튼 교묘하게 한국 특히 K-팝이라고 하는 아이돌 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민간은 그럴 것 같아요. 민간은 네. 그럴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저렇게 큰 시장까지도 네. 진출하는 기업들이고 뮤지션들이고 뭐 레이블들인데 함께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 지도부 정치 뭐 공산당 입장에서는 네. K-팝, K-컬처가 우리 중화민국에 이렇게 네. 우리가 중심인데 약간 침투하는 거를 약간 가짜니 여기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저는 중국이 그 정도로 현명하지 않다. 아무 생각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는 그렇습니까?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 현재 중요한 거는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돈의 흐름인데 예. 우리가 어느 나라가 싫어도 그 나라와 교류를 하는 것이 돈을 번다고 하면 그거를 왜 싫어하겠어요? 저는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국 입장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문을 조금만 열면 네. 거기에 유치하겠다는 혹은 합작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적극적으로 지금 타진이 안 되는 이유가 물론 만들어지고 있죠. 뭐 하이브도 그 차이나를 만들고 있지만 이게 사실 이제 큰 효과를 거두려면 현지와의 그 긴밀한 뭐 공연이라든지 뚫려야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거기서 이제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막는다든지 미국도 지금 틱톡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거기서 늘 문제가 되는 거는 정치적인 이해예요. 예.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 게 틱톡이 돈을 뭐 벌고 못 벌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특히 이제 동북아 쪽이 좀 그런 게 심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치적인 긴장 관계가 그냥 단순하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길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케이팝 산업이 그러면 우리 산업을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걸 걱정할 때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어떻게 하면 지금 잘 달리고 있는 케이팝이라는 이 밴드웨건에 올라탈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뭐 인수를 하거나 뭐 혹은 현지화를 이제 뭐 유치를 한다든지, 오히려 뭐 저는 사실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떠한 뭐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하나령 하나로 툭 막아버린다?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풀고 싶고 그런 게 있다면 풀고 싶고 풀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계기로 시점으로 얘기되는 게 에이펙 에이펙이요? 정상회의. 예. 그래서 지금 뭉게뭉게 소문은 돌고 있거든요. 네. 그때 한한령이 이미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네. 한한령 폐지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 진짜 열심히 합시다. 중국의 황제가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풀리는 거가 지금 흐름이라고는 봐요. 네, 그거는 여러 군데서 뭐 기업들의 움직임을 봐도 그렇고 현장의 말을 들어봐도 결국은 잘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쪽이 지금 예상이 훨씬 그 우위에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중국이 이 케이팝 시장에 제가 알기로는 뭐 일본, 인도네시아 뭐 그 어느 시장보다 케이팝 산업에 가장 관심이 많은 그래요. 시장이 중국이에요. 소비자도 그렇고 압도적이에요. 생산자도 그래요? 네, 그냥 뭐 예를 들면 일단 양적으로는 그렇죠. 규모는 확실히. 근데 그 규모가 솔직히 그걸 잘 변환만 할 수 있으면 그게 수익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중국을 포기를 못하는 부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 갈등만 해결이 되면, 시스템적으로 안정만 되면. 근데 이게 지금 10년, 15년 전보다 뭐 중국의 스트리밍 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비즈니스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훨씬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15년 전, 10년 전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지금 조금 뭐랄까 훈풍만 불어오면 요이 땅 하면 그냥 달려갈 준비가 돼 있군요. 요이 땅은 이제 일본 말이니까.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저희가 정확히 뭐라고 이렇게 딱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종의 흐름, 경향성. 그러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명분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그 인디 그룹, 뭐 락 밴드는 제한적으로 또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변화까지는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데 일종의 이렇게 아니 왜냐하면 한국이 원하는 건 결국 케이팝 아이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봐서. 하지만 우리가 문화를 막는 건 아니야. 우리가 그 정도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좋은 음악, 네. 뭐 좋은 공연,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 뭐랄까요, 빌드업일 수 있는 거죠. 알리바이도 되고, 네, 알리바이도 되고 빌드업일 수 있는 정당성 건데, 확보에. 그러면 결국에는 한 번에 풀어질지 단계적으로 풀어질지인데 제 느낌에는 단계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이제 완화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번에 풀어버리면 한한령이 있었다는 거가 되잖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아닐 그럴 수도 수 있어요.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나름 의도한 방향으로 몰기 위해서는 그렇죠. 일종의 통제가 필요하겠죠. 뭐 약간 또 분위기 보고 이 정부가 그렇죠. 하는 것들을 보고 근데 뭐 우리 정서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제 중국 진짜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밀당 장난 아니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큰 시장이에요. 포기할 수 없다. 너무 큰 시장이고 뭐 포기할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얻을 과실이 많다. 여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까다롭지 않은 시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만 제외하면. 그러니까 중국은 네. 그 예전에도 그 예를 들면 아이돌 CD 같은 것들을 이제 예약 판매를 하잖아요. 중국에서 우회, 뭐 미국이나 다른 사이트로 우회해서 사는 게 막 100만 장, 200만 장, 300만 장 이렇게 쏟아져요. 크기가 다르구나.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실은 포기해요. 어떻게 양성화할지, 어떻게 공식화할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뭐 일본하고 그런
역사적인 과거가 있었다고 해도 일본 시장 잘만 진출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런 전략에 있어서는 좀 큰 대의가 있는 겁니다. 일본 문화 개방할 때도 엄청 사실 망한다 그랬죠, 우리나라. 그랬죠. 선진 일본 문물이 몰려온 막 이랬는데 혹시 중국이 그렇게 겁을 먹는 건 전혀 없나요? 산업 면에서 그리고 제가 약간 중국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명분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 한국 대중문화가 언제 폭발했는지 알아? 90년대야. 9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UIP 직배사 들어오고 배급사 들어오고 뭐 일본 문화 개방을 했어. 실제로는 그게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 시장으로 가는 계기가 됐어. 매기 효과 같은 것도 건가? 예, 아니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국이 저는 뭐 알고 있지 않을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쉬운 건 뭐예요? 중국 입장에서 아쉬운 거요? 네. 중국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이 아쉽잖아요. 네. 중국. 저 시장으로 가야 해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노하우가 아쉽죠. 그렇겠네요. 네. 시스템. 자신들의 자원과 음. 한국이 알고 있는 그런 사업적인 산업적인 노하우와 시스템을 결합을 하면 자본과 그들의 네, 자본과 굉장한 파급력이 있다는 거는 이미 그 한알령 이전의 케이팝들을 보면 조금 그 우리가 흔적들이 있었어요. 뭐 엑소가 이제 중국 유닛으로 가고 또 뭐 NCT라는 그룹이 그래서 일부러 NCT라는 말을 쓰질 못하고 웨이션비라고 이름을 바꿔서 중국에 들어가서 제법 또 성과를 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성과가 있었어요.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상당 부분 성과가 더 있었을 거라고 이제 점치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K-팝 산업을 모방하고 따라왔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아이돌 그룹으로 세계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 그룹이 거의 다 한국 그룹인 걸로 봐서는 네. 그 수준 차가 여전히 있기는 한 거죠. 예, 그게 왜냐면 미국이 아이돌 산업을 만든 게 60년대부터예요. 마이클 잭슨 5부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60년부터 뭐 65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65년부터 뉴키즈 온 더 블록이 나온 뭐 90년대, 89년 하면은 그거가 한 20년, 30년 된 거잖아요. 우리가 한 30년 걸렸어요. 이 정도 성과와 세련됨을 갖추기까지. 네. 기술 발전은 빠르니까 그런 거는 빨리 따라오겠죠. 근데 그 세련된 감각과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시장의 신뢰. 저기 거는 만져보니까 굉장히 질이 좋아. 이건 정말. 우린 째야. 한국 째야. 혹은 한국과 유사품이야라는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네, 모방 작아지만 우리는 뭐 거의 90% 이상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느낌이 별로네요. 네? 그것도 느낌이 별로네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까지 아직은 못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좀 찾아보셨다고 아까 하던데. 제가 그래서 사실 중국이 아이돌 산업이라든지 문화가 어떨까 네.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 일단 이렇게 이거는 이거 뭐 개취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촌스럽다. 그럴 수 있죠. 심지어 일본도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훨씬 더 근대적인 산업을 만들었고, 근데 요즘 또 일본 문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또 그 세계적인 뭐 이제 북미권에서 봤을 때는 일본 문화도 한국 문화에 비해서 좀 촌스럽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촌스러움이나 이 세련미가 객관적인 팩트인 경우도 있지만 하나는 이게 대세인 경우가 있어요. 다중이 그런 평가를 내린다면 그렇죠. 나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뭐 90년대 뭐 중반 말 이때 그 뉴요커라면 힙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있었대요. 뉴요커, 내가 맨하탄에 사는 뭐 뭐해? 피프스 애버뉴 뭐 이러면은 스시를 먹으면서 찡그리면 안 돼. 이게 뭐야? 이거 와사비의 그 충격이 아니요, 오더라도 이게 익은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 이거는 스시야. 예. 스시 몰라? 그래서 프렌즈 옛날 시트콤 보면은 뭐 거기 뭐 운하기 뭐 이런 거 할 때 막 그거 되게 아는 척을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 음악이나 뭐 영화 정도는 하나 정도 누가 말할 때 나 뭐 봤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요즘은 그게 딱 한국이거든요. 한국적인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좀 나는 문화적으로 세련된 사람이야라는 그렇죠. 코리안 지표가 바베큐. 된다. 그러니까 한국 고기가
다른 나라 고기보다 더 맛있냐? 이건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누구는 다른 나라 고기 요리가 더 맛있을 수 있죠. 다만 지금은 코리안 바베큐를 먹는 게 힙한 겁니다. 한국 음악을 듣는 게 와. 힙한 거고 한국 영화를 알고 있는 게 힙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잡는 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일부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류라는 얘기가 나온 지 30년 지난 후에야 가능한 네. 일이니까. 저 어렸을 때 뭐 논노 이런 거 보고서 옷 입었거든요. 맞아요. 네. 일본 잡지 유행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지금에서야 K 뷰티, K 패션이잖아요. 맞습니다. 얼마 몇 년 걸린 거예요? 한 40년, 30년 걸린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라는 거는 기술은 빨리 따라잡을 수 있지만 문화는 그렇게까지는 빨리 못 따라잡아요. 왜냐하면 와. 신뢰가 있고 트렌드가 있고 시대 정신이 있거든요. 문화의 특성이다. 네, 시대 정신은 그거는 누구 한 사람이 못 만들어냅니다. 제가 최근에 브레이크넥이라는 책을 봤는데 네. 거기서 중국의 기술이 미국을 얼마나 맹렬한 속도로 따라잡고 있느냐 그건 뭐 그것을 틀림없죠. 얘기해 주는 책인데 거기서 한국이 잠깐 나와요. 그런데 중국은 한국과 관련해 한국보다는 문화적으로는 좀 뒤처졌어. 이런 대목이 딱 한국과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신기하죠. 한때는 문화의 옛날 중세 이럴 때 그쵸. 올라가면 문화의 중심이었는데 음. 어쨌든 지금 현대 트렌디한 현대 산업의 지금 앵커는 지금 한국이 잡고 있으니까. 신기하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산업의 키를 그러니까 돈을 누가 많이 버냐를 떠나서 그 문화의 키를 누가 잡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수와 핵심에는 우리가 있구나.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도 돼요. 다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또 더 많이 뽑아 먹을 것인가? 산업화할 것인가? 네,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지금 이미 그러면 중국이 한국의 어떤 인적 시스템이라든지 그 양성 노하우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자본이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 자본의 침투를 그렇게 막 심각하게 정부 차원에서 막을 만한 명분도 없고 그러면 제가 중국 자본가라면 살 것 같거든요. 네. 우리 거 그런 식으로 많이 시도가 되고 네, 시도 많이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실제 모방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중국이 그런 사업에 관한 뭐 인력들이나 이런 걸 스카우트 해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걸 또 배워가고 한 세월이 지금 15년,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실은 그래서 주목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임계점까지 오는 데는 우리가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지잖아요. 지금 빵이 언제 터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중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많이 쫓아오고 있고 그럼 중국만 쫓아오고 있느냐? 지금 일본이 요즘 폼이 엄청 좋아요. 그래요? 다시 일본 문화 붐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뒤늦게 다시 또 한국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호 간의 연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데 한국이 더 잘하는 건 뭐냐 이런 걸 연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는 원래 앞만 보고 달려갈 땐 뒤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나라에서 지금 태국은 본인들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거긴 영화로는 되게 유명한. 뭐 그렇지만 예를 들면 블랙핑크 우리 리사 우리가 만들었잖아. 아, 지금 그렇네. 그런 식의 또 태국 멤버들이 또 많죠 옛날부터. 그렇네요. 그래서 실제 K-팝에서는 지분이 있다. 지분이 자기네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일본, 태국이 지금 뭐 일본 멤버도 많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K-팝 산업을 은연중에 자기 것으로 또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 입장에서는 또 나쁘지 않네요. 태국의 또 친연성을 가지고 또 할 수 당연하죠.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현지화 전략인 거잖아요. 그렇네요. 태국 사람을 살짝 이용하면 태국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의 그룹으로 인식할 만한 그룹으로 만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 사람, 우리 거, 우리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에서 그런 이제 앞으로 포인트도 또 있겠구나. 지켜봐야죠. 마지막으로 중국 굉장히 맹렬한 속도로 그런 다음에 의지도 있고 돈도 있는 어떤 나라이고 민간 영역도 그럴 텐데 그런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문화라는 것의 그 특이성 때문에 그 속도 면에서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특이점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다. 그렇죠. 예,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여러 이제 뭐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보면 공자학원 뭐 이렇게 막 내보낸다든지 이런 거 보면 아 문화 면에서는 저 당한테는 기대할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방통행이 절대 안 되고 우리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생태계, 어떤 토양, 어떤 태도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문화에서는. 근데 당 같은 경우는 지시, 명령 제대로 따르냐 이거니까 문화산업이 발달하기에 너무 척박한 조건이다. 특이점은 생각보다 늦게 오지 않을까 혹시 이런 기대 너무 아니한가요?
그걸 기대라고. 기대라는 표현 좀 우리 옳지 입장에서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야 옳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심정이 느껴져서. 너무 이제 바람이 좀 투영됐나요? 근데 그게 그냥 상식적인 예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문화 산업이 물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문화가 독재 때 엄청 발전한 것도 있긴 해요. 왜요? 국가가 장려했잖아요. 3S 삼- 정책하고. 네네. 예. 어. 그리고 뭐 국가가 주도해서 뭐 어떤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그런데 진정한 도약은 사실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죠. 자유를 보장했을 때, 풀어놨을 때.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 오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네. 나라 입장에서 모델을 만들어주고 육성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나라는 떠받치는 그 역할을 하고 이제 기업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실 그거는 이제 중국의 교훈이기도 한데 우리 교훈이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까지 쭉 살펴보면서 에이펙 조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좀 지켜보면서 그렇죠. 상방을 좀 가늠하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